횡성군이 7년 연속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합니다. 주요 물놀이 지역에 대해 집중 순찰을 강화합니다. 서울대 캠퍼스가 평창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린바이오 분야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오산가장 2산업단지 준공을 인가했습니다. 7개 분야 78개 공장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26회 안동예술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술과 사진 등 각종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 당선인이 주요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며 발빠른 인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도 해양관광열차 일부 구간이 변경됐습니다. 서대전역에서 출발하던 기차가 이제는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오복 중의 하나로 치아 건강을 으뜸으로 쳤습니다. 고른 치아가 주는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요. 끔찍한 치통으로 겪는 불편함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치석 제거, 스케일링이 도움이 되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돼 만 20세 이상 성인은 1년에 한 번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 제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치석 제거에 들었던 5만 원의 비용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동네 병원은 약 13,000원, 치과병원에서는 약 19,000원으로 저렴해집니다. 올해 6월 말이면 건강보험 확대 시행 1년이 되는데요. 6월 말이 가기 전에 이 혜택을 누리시면 내년 6월까지 총 2번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치석 제거 할인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강원도부터 시작합니다. 기록적인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면서 주말이면 유원지나 계곡 찾는 분들 많으시죠? 횡성군은 물놀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집중 순찰과 실시간 상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윤희 리포터가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상이변으로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6일, 연휴 첫날, 횡성군 병지방 계곡은 더위를 피하려 이곳을 찾은 물놀이 인파로 북적입니다. 올봄 강수량이 적어 수량은 많지 않지만 물놀이 현장에는 늘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피서객들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물놀이를 즐기거나 여흥에 취하다 보면 잠깐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지게 마련이라 여름철이면 들려오는 물놀이 인명사고 소식도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구명조끼 입고 튜브도 끼고 깊은 데 들어가지 않고 부모님 곁에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횡성군은 실효성 있는 안전 시스템 구축과 안전한 물놀이 문화 정착을 위해 여름 피서철이 끝나는 8월 말까지 물놀이 안전대책 기간 운영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군은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휴일 비상근무 및 24시간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섬강 유원지, 대산 유원지, 병지방 오토캠핑장, 청곡 구비소 등에 20여 명의 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했습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 수상구조대 등 50여 명의 안전요원들이 안전순찰 및 위험행위 계도에 나섰고 물놀이 관리 지역에 전 공무원을 순찰조로 편성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순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단 물놀이 하시기 전에는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신 다음에 입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영 금지 지역 구역이나 음주 후 수영은 절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를 동반한 물놀이객께서는 아이가 어른 손 닿는 곳에 꼭 있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현수막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구명보트 그런 것도 정비를 해서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손을 기울이고 있고 또 마을 방송을 통해서도 안전사고 안 날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안전관리 대책으로 7년 연속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하는 횡성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현장 점검에도 나선 바 있는 횡성군 지휘부는 위험지역 집중 순찰과 실시간 상황 관리를 특별 지시하는 동시에
횡성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도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대부분의 물놀이 사고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대로 알고 조금만 주의하면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텐데요. 간단한 안전수칙 준수로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HSTV 전윤입니다.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가 첫 삽을 뜬 지 5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서울대가 수도권 밖에 캠퍼스를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평창 캠퍼스는 생명공학과 농축산업을 융합한 그린 바이오 분야의 메카로 육성될 계획입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서울대 오연천 총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대학 관계자와 주요 인사,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 영상물 상영과 전시회를 시작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울대 평창 캠퍼스는 지난 2009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올해까지 5년간 총 사업비 3,360억 원이 투자됐으며 평창군 대화면 신리 일원에 262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평창 캠퍼스에는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의 친환경 경제동물연구소, 식품산업화연구소, 종자생명과학연구소와 디자인 동물이식연구소, 그린에코공학연구소 등 5개의 연구시설과 그린바이오 공동기기센터, 디자인 농물센터, 산업동물 임상교육연수원, 유리온실 등 4개의 연구지원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또 산학협력을 위한 21만 제곱미터의 산학협력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앞으로 관련 기업체의 연구소들이 추가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평창 캠퍼스의 연구 기능이 활성화되고 관련 기업의 연구소가 본격적으로 입주하게 되면 대학과 연계한 바이오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산업화를 통한 지역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서울대 평창 캠퍼스 준공을 계기로 평창군이 농축산 분야에서 세계적인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자주 발령되고 있죠. 그래서인지 신선한 공기를 찾아 산으로 계곡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창에 가면 우리나라 최초의 허브 농원인 허브나라가 있는데요. 이곳은 요즘 몸과 마음을 힐링하러 오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강소라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봉평면 흥정계곡에 자리한 허브나라는 1993년에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허브 관광농원입니다. 저기압과 고기압이 만나는 이곳은 동식물이 서식하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지난 2009년에는 환경부 생태관광 20선, 숲과 문화생태계 부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허브나라는 약 10,000평의 밭에 100여 종 이상의 허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각 허브의 용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허브 가든을 중심으로 코티지 가든, 섹스피어 가든, 나비 가든, 어린이 가든 등 주제를 달리해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야외에서 허브의 풍요로움을 즐기고 겨울에는 유리 온실을 마련해 4계절 내내 허브 감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허브나라 농원은 사시사철 계속 꽃이 필 수 있는 농원으로 가꾸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직원들이 농장팀 또 이제 서비스팀 이런 파트별로 다 이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파트마다 오시는 손님들한테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꽃도 그렇고 어떤 서비스 시설도 그렇고 항상 계속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손님들이 많이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 와봤는데 우리 아기도 지금 가족끼리 외출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더 뜻깊고요. 얘기 듣던 것보다는 훨씬 더 아이들한테 유익하고 또 뭐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아기도 커가면서 자주 놀러 오게 될 것 같아요. 허브나라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복합 문화 공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터키 갤러리를 개관해 터키의 문화와 민속 공예품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름에는 터키 전통 음식 시연 행사가 열려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야외 음악당에서는 유명 뮤지션들의 공연도 개최됩니다. 싱그러운 허브농원을 배경으로 가족과 연인을 위한 자연음악회를 열고 있는데요. 깨끗한 공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어우러져 눈과 귀 그리고 마음까지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똑같은 게 머물지 않고
어떤 문화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접목해서 지금 보여주고 또 즐기고 그다음 느낄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공간으로 지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평 허브나라 농원은 지친 도시인의 심신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소가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끊임없는 노력과 개발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향긋한 허브향은 우리 마음까지 정화시켜줍니다. 답답한 일상과 도심에서 벗어난 봉평 허브나라에서 몸과 마음을 모두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햇빛 700 강소라입니다. 오산시가 가장 1산업단지에 이어 가장 2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경기도로부터 준공 인가를 받았습니다. 가장 2산업단지에는 화학의약품과 전기전자 등 7개 업종 78개 공장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가장 2산업단지는 LH가 동탄이 택지개발 사업 가운데 기업 이전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시설 용지를 비롯해 공공시설 용지, 지원시설 및 공원 녹지 등으로 조성했는데요. 산업단지 준공인가로 당초 273만 원이었던 분양가가 267만 원으로 인하된 가운데 현재 30%가 분양됐으며 화학 및 의약품을 비롯해 전자부품, 기계장비, 제조업 등 7개 업종의 78개 공장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가장 2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의 임대 전용 산업단지로 전체 면적 가운데 30만 제곱미터가 임대 필지인데요. 연간 임대료가 분양 가격의 3%인 제곱미터당 24,867원으로 저렴하고 의무 임대 기간인 5년이 만료되면 입주 기업의 선택에 따라 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가장 2산업단지는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과 물류 여건, 인근 산업단지와 기업 간의 협업 효과 등 산업벨트의 입지 조건을 갖춘 수도권 최적의 산업단지입니다. 오는 7월 25일부터 노령연금이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기반이 취약한 분들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한데요.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돼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전면 시행될 예정인데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에게 다음 달 25일부터 소득 기준에 따라 월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반면 지급 대상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은 연금 수령 산정을 통해 기초연금액이 감액된 2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의 경우 87만 원, 부부 가구는 139만 2천 원 이하인 가구인데요.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7월부터 자동 전환돼 자격 심사를 거친 뒤 기초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한데요.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의 동주민센터, 전국의 국민연금 공단지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과 중국 생활체육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우위를 다지는 한중 생활체육 교류전이 경북 안동과 의성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안동시는 민간 차원의 우호 증진과 도시 이미지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3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안동시가 중국 생활체육 선수단을 초청해 문화체육 교류 행사를 펼쳤습니다. 탁구와 테니스, 볼링, 배드민턴 등 4개 종목과 함께 경북 연합회장기 대회가 병행돼 4천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안동을 찾았습니다. 열렬한 환호와 응원으로 이들을 맞이한 안동시는 청정 스포츠 도시 안동 홍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 한중 우호 증진을 도모했습니다.
제26회 안동예술제가 22일까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미술과 사진, 그리고 문인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이 전시되는데요. 작가들이 기증한 작품을 추첨을 통해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6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6회 안동예술제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시와 낭만이 흐르는 향기로운 세상을 주제로 한 작품 전시와 한중 사진 교류전 등 미술, 사진, 시화 작품전이 풍성합니다. 안동예술제는 지역을 넘어 세계인과 호흡하는 다양한 전시 활동으로 문화예술 도시 안동의 품격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각 지역 단체장들은 요즘 업무 인수인계와 사업 구상에 한창일 겁니다. 포항에는 박승호 전 시장에 이어 이강덕 당선인이 4년간 포항을 이끌어가는데요. 요즘 주요 사업 현장 투어에 나서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강덕 당선인은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시정 업무를 이관받기 위한 인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앞서 지난 8일 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포항 발전을 위해 언제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낮은 묵민관의 자세로 새로운 포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10일부터는 은폐수 처리 시설과 KTX 직결 노선 공사 현장, 블루밸리 산업단지 등 시정 현장을 찾아 주요 사항을 점검하며 시정 방침을 구상했습니다. 지난해 여수시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1,041만 명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오동도였고 이어서 세계 박람회장 그리고 아쿠아플란의 순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밝힌 2013년 전국 관광지 입장객 조사 결과 우리 지역 42개 관광지 입장객은 합산 수치로 1,041만 3,87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6만 8천 명으로 집계됐으며 순위별로는 오동도가 27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세계박람회장이 16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여수 관광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여름 휴가로 여수를 방문하실 분들은 웅천 친수공원을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까지 카약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웅천 친수공원 해변에서 시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양 레저 스포츠 무료 체험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체험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우리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이 주관해 마련됐습니다. 남도 해양관광열차의 1, 2코스 운행 구간이 변경됐습니다. 기존 서대전역에서 출발하던 기차를 서울 용산 출발로 변경해 수도권에서도 손쉽게 남도 해양관광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도 해양관광열차 1코스의 경우 당초 부산역에서 출발해 여수 엑스포역에 도착했으나 종착역이 보성역으로 변경됐으며 2코스의 경우도 용산역에서 출발해 여수 엑스포역에 도착하는 코스로 변경됐습니다. 이 코스는 수도권과 전북권 주요 도시가 포함돼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 우리는 가장 경쟁력 있는 언어로 영어를 꼽습니다. 그래서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데요. 하지만 이 언어라는 것이 주입식으로 교육한다고 해서 입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언어는 무엇보다도 친숙함이 중요한데요. 친구처럼 익숙해지고 편해지면 자연스레 입도 열리게 됩니다. 포항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포항시립 영어도서관입니다. 이번 주 숨바꼭질 시간에 찾아가 봤습니다. 포항시 남구 뱃머리 마을 평생학습관. 똘똘한 포항의 어린이들은 이곳에 다 모였습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가득한 이곳은 포항시립 어린이 영어도서관인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영어와 친구가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친구들 영어도서관은 처음이죠? 시작부터 아이들의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한데요. 원어민 선생님께 도서관을 사용하는 방법부터 배워봅니다.
포항시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포항시립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경북도 내 최초의 영어 전문 도서관으로 작년 9월에 개관하여 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영어 책 읽기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일일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미지 온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미지 온 프로그램이 있고 초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영어도서관은 12월까지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오후로 나눠 일일 체험교실 이매진온을 운영합니다. 5살에서 7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은 일일 체험교실의 가장 큰 매력인데요. 포항시립 어린이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수요일은 한 번만 운영된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해서 신청하세요. 영어 도서관이잖아요. 뭐 어떤 것 같아요?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와, 영어를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여기 또 오고 싶어요? 카페테리아에서 먹고 싶은 음식이나 음료를 직접 영어로 주문해 볼 수 있어 아이들의 말문이 트이는 곳입니다. 한 친구도 빠짐없이 주문하기에 성공! 이제 영어가 두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 어떻게 알고 참여를 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요 포항시에서 영어 도서관이 새롭게 생겼다고 안내가 되어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와서 우리 아이들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시간이 됐을 것 같나요? 친구들이 영어라고 하면 이렇게 한마디 하기도 조금 힘든데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음식도 이렇게 골라서 선택해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 조금 많이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영어로 자신감이 쑥쑥 키워졌어요? 네. 영어 다 배우면 엄마가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 간대요. 우와, 그러면 앞으로 여기 와서 열심히 영어 공부해야겠네요? 앞으로 여기 와서 영어 많이 배우고 가고 싶어요. 언어는 강요에 의해 익혀지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거라고 합니다. 포항시립 어린이 영어도서관에서 하루 동안 영어와 함께하면서 영어 울렁증 고민 한 방에 날려보세요.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물론이고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에게도 안성맞춤인 곳인데요. 영어를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 그 해답은 바로 포항시립 어린이 영어도서관에 있지 않을까요?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 자리에 백두대간을 이루고 1000m 이상 되는 산이 15개 소나되는 전형적인 산골 지역입니다. 또 이곳의 토양이 게르마늄으로 돼 있어 산삼과 약초의 품질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4 함양 산삼축제가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상림공원과 필봉산 일원에서 열립니다. 즐기자 챙기자 건강, 가자 신비의 산삼축제로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 축제에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축제에서는 연금별 삼산 등 각종 산삼에 대해 알 수 있는 산삼 홍보관 전시가 준비되어 있으며 개막을 축하하는 버라이어티 퍼포먼스로 함양 산삼 뉴스쇼가 열립니다. 또한 장사익, 평양예술공연단, 단국대 무용단이 함께하는 축하 공연이 열리며 산삼 캐기, 산삼 화분 만들기, 산산주 담아가기, 양나무 공예 체험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산양삼 판매장, 산양삼 가공제품 판매장이 열립니다. 올여름 휴가는 전국 최대 산삼의 고장 함양에 방문하셔서 건강을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동과 선화공주의 국경을 초월한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깃든 곳인 부여. 백제의 고도인 부여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공연못, 국남지 주변에 조성된 약 10만 평의 연꽃단지에서 1000만 송이의 연꽃들이 펼치는 아름다운 향연을 만날 수 있는데요. 부여 서동 연꽃축제가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서동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백제 가야금 연주단과 익산시립 합창단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가무악극 서동의 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서동 연꽃축제 사생대회와 백일장 대회가 열리며 7080 포크 공연,
명인명창 국악무대가 펼쳐집니다. 이 밖에도 연꽃 문양 손수건 만들기, 흙피리 만들기, 비누 만들기와 연꽃 네일아트, 서동선화 의상 입어보기, 연꽃 부채 만들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4일간의 축제 기간 내내 밤마다 국남지 포령정을 배경으로 한 수상무대에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은은한 조명 속에서 국남지와 연꽃을 감상하면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부여 서동 연꽃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갈증도 나고 기운도 없어져서 자꾸 단 것을 찾게 되는데요. 여름하면 대표 음식인 빙수 많이들 드시죠? 하지만 이 빙수 한 그릇의 칼로리가 밥 4그릇 혹은 짜장면 2그릇과 맞먹는다고 하네요. 이 칼로리를 다시 배출하기 위해서는 마라톤 정도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날이 더워질수록 드시고 싶은 음식 마음껏 드시고요. 운동으로 다시 활력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